명절 스트레스의 정체는 바로 이 한마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면 이상하게도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연휴라서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담이 밀려옵니다. 음식 준비 때문일까요? 장거리 운전 때문일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건 사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문장 때문입니다. 웃으면서 던진 말, 가볍게 물어본 질문, 별 의미 없다는 듯한 한마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은 오래 남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하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취업은 됐어? 애는 계획 없니? 겉으로는 안부처럼 들리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의미로 번역됩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나는 남들만큼은 하고 있는 걸까? 명절 스트레스의 진짜 원인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은 왜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왜 명절이 되면 자존감이 흔들리는지 그 심리의 구조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가 조금은 이해될지도 모릅니다. 일부. 그래서 요즘은 뭐하니? 라는 질문의 무게. 명절 자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하니? 아주 평범한 질문입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안부 인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말은 마음을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은 정적이 흐릅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근황 확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직장은 어디인지,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결혼은 했는지, 아이 계획은 있는지. 질문은 짧지만 평가는 길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설명해야 할 사람이 됩니다. 더 힘든 건 이 질문이 비교를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사촌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누구는 벌써 집을 샀다더라. 듣고 싶지 않아도 정보는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조용히 순위를 매겨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앞서 있고 누군가는 이미 가정을 꾸렸고 나는 아직 이 자리.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자존감은 살짝 흔들립니다. 사실 질문한 사람에게는 큰 의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관심일 수도 있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소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나는 충분한가? 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이 차이가 명절 스트레스의 시작입니다. 결국 우리는 근황을 묻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묻는 질문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명절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이미 지쳐있던 마음을 더 눌러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유독 명절에만 더 예민해지는 걸까요? 2부. 왜 명절에만 더 예민해질까요? 같은 말을 평소에 들으면 그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요즘 뭐해? 라고 물으면 그냥 대답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명절 자리에서는 그 한마디가 유독 크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환경에 있습니다. 명절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닙니다. 작은 사회입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촌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친척들, 그리고 어른들의 시선. 평소에는 비교하지 않던 사람들과 한 공간에 모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비교 모드로 전환됩니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남들과 얼마나 다른지 무의식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질문 한마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하니? 이미 비교가 시작된 상태에서 그 말은 확인 질문처럼 들립니다. 너는 지금 몇 점이니? 이렇게 번역되어 버립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역할 회귀입니다. 우리는 명절에 고향집으로 돌아가면 현재의 나가 아니라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경험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일지라도 집에서는 여전히 누구 집 막내입니다. 사회에서는 어른이지만 명절 자리에서는 아직도 애 취급을 받습니다. 이 역할의 변화가 자존감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과 중심의 대화가 겹칩니다. 직장, 연봉, 결혼, 자녀. 삶의 질이 아니라 삶의 결과에 대한 질문이 오갑니다.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민해집니다. 결국 명절이 힘든 이유는 그 한마디 자체보다 비교가 활성화된 공간, 과거로 돌아간 역할, 성과 중심의 대화 구조. 이 세 가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크게, 더 깊게 상처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질문일까요? 아니면 그 질문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기준일까요? 3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질문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명절 자리에서 오가는 질문은 대부분 짧고 단순합니다. 취업은? 결혼은? 애는 언제? 집은 샀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질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기준을 전제로 합니다. 취업은 했어야 하고, 결혼은 적정 시기가 있고, 아이도 계획이 있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 그 기준은 명확히 말해지지 않지만 공기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가? 나는 평균보다 늦은 건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올라오는 순간 마음은 이미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사실 중요한 건 그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대도 달라졌고 삶의 방식도 달라졌고 각자의 사정도 다릅니다. 하지만 명절이라는 공간은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25세 취업, 30 전에 결혼,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출산. 이 흐름이 정상처럼 여겨지던 시대의 시선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을 과거의 잣대로 재는 순간 충돌이 생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어른들의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 속에 담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입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그 기대를 우리 스스로도 어느 정도 내면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이 나이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데 이미 내 안에도 같은 기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결국 명절 스트레스의 핵심은 비교 기준 자기검열입니다.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평가뿐 아니라 스스로를 채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걸까요? 그리고 그 기준이 정말 지금의 나에게 맞는 기준일까요? 사부. 이미 지쳐있는 마음이 더 크게 반응합니다. 명절 질문이 유독 아픈 이유는 그 말이 특별히 날카로워서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쉽지 않았던 시간, 이직에서 겪은 좌절, 관계에서의 상처, 보이지 않는 경제적 부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지만 속에서는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즘 뭐하니? 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 말은 지금의 노력이나 과정은 묻지 않고 결과만 확인하는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서운합니다. 사람은 여유가 있을 때는 같은 말을 들어도 덜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미 불안이 쌓여 있을 때는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과부하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의 용량이 거의 찬 상태에서는 사소한 말도 넘쳐버립니다. 명절은 그 넘침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만큼은 가야지. 이미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는데 외부의 질문이 들어오면 그 채찍이 2배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난 뒤에도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합니다. 사실 우리는 질문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힘든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건드려지는 순간 방어가 올라오고 예민해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단지 각자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걸까요? 5부. 비교는 자존감을 건드립니다. 명절 자리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작동하는 감정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누구는 집을 샀다더라. 누구는 애가 벌써 초등학생이래. 이 말들은 정보처럼 들리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산이 시작됩니다. 나는 어디쯤일까? 나는 평균보다 빠를까, 느릴까? 그 순간 자존감은 외부 기준에 연결됩니다. 자존감이 안정된 상태라면 비교는 그냥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비교가 곧 자기 평가가 됩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뒤처진 건 아닐까?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마음은 작아집니다. 특히 명절은 성과 중심의 대화가 많은 자리입니다. 과정은 잘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버텼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가 먼저 나옵니다. 직장, 결혼, 자녀, 집, 숫자와 상태로 설명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과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교는 방향을 알려줄 수는 있어도 가치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누군가 빠르게 가고 있다고 해서 내 속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같은 트랙을 달리는 경기가 아닙니다. 출발선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사정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같은 기준표에 자신을 올려놓고 스스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조용히 깎여나갑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유난히 허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큰 사건은 없었는데 괜히 기운이 빠집니다. 그건 비교로 인해 마음이 조금씩 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특히 가족의 말은 더 깊이 남을까요? 6부. 왜 가족의 말은 더 아플까요? 같은 말을 들어도 낯선 사람의 말은 비교적 쉽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말은 다릅니다. 짧은 한 문장인데도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은 내가 가장 오래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의 나를 알고 성장 과정을 지켜봤고 기대와 걱정을 함께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단순한 질문 이상의 감정이 담깁니다. 관심, 기대, 염려, 때로는 실망. 그 복합적인 감정이 한 문장에 실립니다. 그래서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수고했다.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신 성과를 묻는 질문이 오면 마음 한구석이 서운해집니다. 내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 느낌, 과정은 보이지 않는 느낌. 그 감정이 질문보다 더 아픕니다. 가족의 말이 더 아픈 이유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의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작은 말도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스스로를 더 압박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난 뒤에도 괜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족의 질문이 곧 여러분의 가치 판단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서툰 표현에 관심이 섞여 있을 때도 많습니다. 표현 방식은 거칠 수 있어도 의도가 공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절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7부. 마음을 지키는 단 한 가지 방법. 명절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질문은 계속될 수 있고 비교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 해석을 바꾸는 것. 같은 말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뭐하니? 라는 질문을 왜 아직 이 모양이니? 로 번역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잘 지내니? 정도로 바꿔들으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미 지쳐있다면 그 한마디가 날카롭게 꽂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짧고 단단한 답입니다. 모든 걸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설명은 설득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명절 자리에서는 설득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그 자리에서 평가받아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질문을 받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내 속도로 가고 있다. 이 문장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명절은 며칠입니다. 하지만 내 삶은 계속됩니다. 그 자리에서의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정받고 싶어서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명절 스트레스의 본질은 질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그 불안을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명절은 조금 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정리입니다. 상처가 된 건 말이 아니라 나의 불안이었습니다. 명절 스트레스의 시작은 어쩌면 아주 사소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하니?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비교를 느꼈고 기준을 떠올렸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한 건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 건드려진 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습니다. 이미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마음, 남들만큼은 가야 한다는 압박, 뒤처질까 두려운 생각. 그 감정이 명절이라는 공간에서 더 크게 울린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질문이 여러분의 속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비교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갑니다. 하지만 천천히 간다고 해서
틀린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은 며칠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 자리에 대화 한 토막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올해 명절이 조금 힘들었다면 이 한 문장만은 마음에 남겨두십시오. 나는 내 속도로 충분히 잘 가고 있다. 그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어떤 질문이 와도 조금은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